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물, 선물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연초 이후에 이제 코스피 현물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좀 이제 선물도 산 김에 좀 코스닥도 수급 차트를 좀 만들었고요. 똑같이 6월 선물 만기 이후부터 이제 똑같이 이제 현물 수급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관련해서 차트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들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S&P 전부 다 조금 이제 일드갭이란 밸류에이션 모델로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랑 최근 금리를 통해서 조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용 잔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 잔고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랑 나스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S&P 이제 미국 쪽은 S&P랑 나스닥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로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레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랑 코스닥도 똑같이 통화량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출액이나 이제 ISM 제조업, 비제조업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월 수출액과 연 수출액으로 나눈 것을 토대로 좀 수출액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과 이제 글로벌 GDP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과 이제 S&P를 통해서 조금 밸류에이션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일드를 통해서 지금 조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선호적인지 위험 회피적인지도 같이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조금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각 원 지수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나 달러 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좀 금리 추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실적 잘 나온 것 때문에 좀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 키스코 홀딩스랑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대해상 좀 종목 살펴보도록 하고요. KT는 이제 오늘 하는 종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매도는 했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효성화학, 그리고 제일제당, DLENC, LG전자, 그리고 GS가 좀 빠졌는데 GS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같이 이제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미국 7월 소매 판매 좀 부진 관련된 리포트 살펴보고요. 키스코 홀딩스도 철 스크랩하고 이제 철근 가격 차이인 마진 관련해서도 조금 리포트가 다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한 0.5%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랑 색깔,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쭉쭉 이어나가면서 좀 증시를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주체들은 이제 외국인이 거의 한 1,560억 정도, 기관이 한 1,700억 정도 이제 매수가 있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4,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한 1,3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6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조금 증시를 올렸었고, 기관은 한 240억 정도 매도, 개인은 2,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한 1,800억 정도 매수, 기관 38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부터 일단 먼저 보면은 뭐 연초 이후부터는 이제 코스피 계속해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한 69조 정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현물은 이제 매도 중입니다.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한 18.4조 매우 큰 금액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조금 더 특히나 뭐 반도체 쪽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거셌고요.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외국인 다 매수 추세고 기관하고 이제 개인은 매수 추세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으로는 계속 매도고 오늘 좀 매수를 하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방향성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선물은 뭐 외국인이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고 기관이 매수, 개인이 소폭 매도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먼저 보기 앞서서 그냥 이제 7월 미국 소매 판매 좀 부진한 거 내용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한 1.1% 감소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한 0.3%였었는데 그 부분도 좀 약간 대폭 하회를 했습니다. 전월 0.7%도 하회를 했고요. 뭐 가장 큰 부진 이유가 이제 자동차 때문이고요. 이제 자동차 생산 부진 및 자동차 이제 부품 매출 감소가 조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뭐 결국 아직 병목 현상, 이제 공급적 병목 현상이 이제 주 요인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뭐 여전히 이제 뭐 테이퍼링은 보통 대부분 다 한 연말 정도 이제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니 발표보다는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발표는 이제 8월에서 9월 정도, 이제 8월 잭슨홀이나 9월 FOMC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조금 일시적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뭐 공급에 대한 그런 병목 현상 때문에 요즘 뭐 물류 차질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두 자산 간의 수익률 차이다라고 해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저평가, 이제 낮을 때 고평가인데 뭐 2019년부터는 뭐 지금 좀 올라오긴 했지만 많이 이제 낮아진 레벨이기 때문에 좀 증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 고점 쳤던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거의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S&P랑 이제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은 뭐 원래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저평가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원래 미중 무역 분쟁 같이 이렇게 패권 전쟁 할 때는 1위국이 항상 조금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조금 갭 차이가 벌어진 것 같고요. 뭐 두 나라 다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고 특히나 이제 좀 미국 쪽이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수치 같은 경우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조금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뭐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조금 짧은 시기열로 보더라도 뭐 최근에 조금 금리가 다시 조금 빠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레벨까지 저는 좀 내려왔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그냥 먼저 추이 먼저 살펴보면은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먼저 이제 합산 신용잔고부터 살펴보면은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5조 거의 5천억 정도 되면서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요. 보시면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제 뭐 그냥 넘어버렸네요. 이 수치까지 이제 넘어버렸고 뭐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지금 그냥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렇게 떨어질 때가 더 위험하긴 한데 물론 이제 올라가야 떨어지긴 하니까 뭐 사실 이렇게 레벨 부담이 있는 것도 충분히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하락할 때가 항상 좀 증시가 빠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사실 이제 거의 끝물을 지나서 뭐 좀 저는 이미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고,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 지표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S&P를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고요. 뭐 높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현재 같은 경우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는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통화량 대비해서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사실 닷컴 버블 때 훨씬 더 고평가였었던 게 눈에 띄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과거 대비해서 레벨이 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닷컴 버블 때까지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닷컴 버블 이제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에 지금 거의 이르렀기 때문에 뭐 여기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18년도 부근 고점까지 딱 온 것 같고요.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액 추이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이 빨간 색깔 차트는 이제 월 수출액이고요. 뭐 수출액 자체는 금액 자체는 뭐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펀더멘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월 수출액으로 이제 나눈 지표를 봤을 때 원래 한 35배 정도 수준, 36배 정도 수준이 항상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미 그 구간들을 넘어버렸다가 조금 소폭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제 두 차트 다 보여지고요. 글로벌 GDP로 이제 구황 밸류에이션 지표를 봤을 때도 이제 시가총액들을 글로벌 GDP로 나눴을 때도 이제 전에 이제 고점들을 다 이미 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코스피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S&P 같은 경우에도 닷컴 버블도 이미 글로벌 GDP상 넘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두 각국 지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방향성이 조금 중요한데 2008년도 이후로 이제 이동평균선 아직 넘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완전 위험 선호가 꺾인 건 아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안전사산 선호가 완벽하게 더 강해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추세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 확률이 더 높긴 하거든요. 바닥을 찍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51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크게 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그럼 차트를 보면 되겠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S&P 차트를 살펴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파동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아마도 여기가 1파, 2파,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고, 이제 여기가 이제 5의 1파, 여기가 이제 5의 1파, 여기가 5의 2파, 여기가 이제 5의 3파, 5의 4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5의 5파일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어서 A, B, C일지를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5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내려온 게 이제 아마도 A파의 일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코로나 상승분에 대해서 저는 다 되돌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최대 거의 한 2600까지도 바닥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추세선으로 봤을 때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200으로 이제 봤을 때는 오늘 딱 200일 이동평균선, 딱 빨간 색깔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을 딱 딛고 반등을 잘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다시 한번 랠리로 갈 확률은 아직까지는 좀 낮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려면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라도 좀 넘고 나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뭐 RSI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서 과매도 구간 나타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반등은 할 수 있는 자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올라가도 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해지를 풀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여전히 한 110% 정도 이제 해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은,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볼린저 밴드 타다가 하회를 했거든요. 다시 이제 붙이기에는 조금 힘도 없지 않을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RSI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더욱더 생각이 되고,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3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기준선, 전환선 하회하고 MACD, RSI 다음에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후행 스팬 뭐 거의 다 이제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반등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화선 기준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냥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3주봉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볼린저 밴드 거의 닿지 못하고 이렇게 빠진 상황이라 뭐 좋지 않아 보이고요. MACD도 뭐 이제 좀만 더 빠지면 매도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MACD 매도 시그널, 파라블릭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보다는 뭐 추세가 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코스닥도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아직까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일단 뭐 그나마 오늘 구름대를 좀 벗어났다, 뭐 그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볼린저 밴드 근데 여기도 상당히 좀 모여 있어서 뭐 위든 미치든 곧 조금 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다 그냥 전체적으로 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반등 이후에 조금 이제 더 하락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S&P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이제 그냥 엘리어트상 사실 5파 고점을 저는 뭐 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남더라도 뭐 정말 한 번 정도 이제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정도 남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오늘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환선을 또 이제 하회를 하고 있고요. 드디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조금 더 사실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볼린저 밴드가 정말 많이 모여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머지않아 좀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습니다. MACD 매도 시그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저는 조금 좀 이제 좀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나스닥이 훨씬 더 좀 많이 뭉쳐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오늘 소액입니다만 나스닥 풋을 그냥 일부 정도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변동성이 크면은 결국 이제 옵션 가치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풋옵션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뭐 아니어도 그냥 그만이라는 마음 정도 수준으로 일단 오늘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랜만에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 그냥 이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그냥 막 좀 지루하게 저항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코인을 하진 않는데 뭐 실제로 투자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차트만 가끔씩 보는데, 여기가 이제 1, 2, 3, 4가 이제 A, B, C로 4 오고 이제 5까지 해서 크게 이제 1파나 아니 A파나 둘 중에 지금 하나일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A, B, C로 2파거나 이제 B파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파동이 이제 C로 한번 내려가거나 아니면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증시가 올라가면서 하락은 했지만 뭐 여전히 전환선은 그래도 소폭 하락했지만 26일 후행스팬 호전돼 있고 9일 후행스팬 호전돼 있고 기준선도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저는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기준선 하회를 했고요.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차트는 여전이라기보다 이제 더 확실히 추세가 안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고 파라볼릭도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건 구름대 안으로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구름대 이탈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는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고 니케이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조금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 여전히 다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볼린저 밴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곧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습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는 좀 이제 부정적인 것 같고요. MACD 매도 시그널 나오고 전환선 하회를 하고 아직 기준선이나 뭐 후행스팬들은 역전되진 않았지만은 뭐 이 정도 움직이면 좀 하락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준선도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기준선으로 좀 매매하기에는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뭐 저는 이제 뭐 9일 후행스팬이라도 뭐 깨지면 뭐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전환선 깨졌을 때 좀 일부 이익 실현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0.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트는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뭐 기준선은 좀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뭐 이제 아직 전환선 상회하지 못하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여기도 그냥 기준선 자체에서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구름대를 좀 뚫렸었다가 이제 재차 조금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조금 올라가선 끝이 났지만 뭐 여전히 이제 9일 26일 프랑스팬 역전돼 있고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상방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구두 개입도 있었고 그 부분의 영향으로 뭐 오랜만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RSI도 이제 매수 구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뭐 단기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위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추세적으로는 위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는 보여지고,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뭐 후행 스팬 다 역전되었고, 다만 뭐 일단 120 이동평균선에서 좀 이렇게 지지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뭐 이제 여기서 지지를 보여서 반등을 하냐, 이제 여기가 이제 깨지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20일 이동평균선 조금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기준선은 넘었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는 좀 더 올라간다라고 봐서 실질금리 올라가면 이제 금이 좀 빠지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풀리고 이제 실질금리 한 0%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좀 금을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좀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그냥 보합 정도 크게 움직임은 없이 끝이 났었고요. 근데 뭐 다만 아직 전환선 기준선 뭐 다 역전이 돼 있어서 조금 추세는 안 좋지만은 볼린저면 특히 모여 있어서 위든 미치든 저는 좀 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좀 위로 결국은 좀 가지 않을까, 이제 연말 정도까지는 안에 좀 금리는 사실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 이제 전환선 기준선 이제 재차 호전이 됐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은 다 하회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 여기도 이제 슬슬 좀 모일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이제 결국 위든 아래든 좀 더 변동성은 커질 것 같긴 하고요. 26일 프랭스팬도 이제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밑으로 벗겨버릴지 위로 뚫리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사실 장 초반에 한
13%까지도 갔다가 뭐 원래 이렇게 긴 고리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호가가 워낙 얇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막 퉁퉁 튀는 날들이 많습니다. 이제 밑으로도 꼬리가 많고 위로도 꼬리가 많은,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쳤다가 뭐 결국 한 6.6%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 파라블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구름대 다시 이제 벗기면서 이제 위로 상단 돌파했고 9일, 26일 프랭스팬 다 호전이 됐고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를 하는 상황까지 딱 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남은 것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제 타고 올라가면 딱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여전히 상황은 좋기 때문에 MACD도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이제 좀 차트가 좀 약간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괜찮아진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이제 위로 볼린저 밴드 모였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는 만든 것 같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이제 뭐 갑자기 이게 Q가 쳐져 있네요.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현재 주가 뭐 거의 한 2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226% 상승을 하는 한 6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한 회사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거는 그냥 다 꺼버리죠. 네. 리포트 이제 하나 뭐 보시면은 뭐 일단 철근 쪽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를 쓰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고요. 이제 삼성증권의 이제 백재승 애널리스트 분인데, 일단 뭐 철강 쪽은 이제 뭐 피카운 논란도 있긴 한데 결국 이제 철근 쪽은 여전히 이제 저평가다가 이제 주 내용이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요약된 것만 보더라도 이제 EQ에 이제 성수기 효과도 있었고 이제 스프레드 확대도 있었고 두 가지 다 측면도 있었고요. 결국 물량도 좋고 가격도 좋고 이제 PQ가 다 좋은 어떻게 보면 최상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뭐 나머지 내용은 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뭐 착공 면적 증가도 하면서 결국 철근 판매량 향후에 증가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국 중국 쪽 이제 수출 이제 증치세 이제 환급 폐지도 있어서 뭐 좀 수출이 과거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도 있고, 철근 스프레드 보시면은 이 음영된 부분 이제 스프레드인데요. 이 스프레드 보시면은 스프레드가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이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실적은 2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좋았었죠. 이제 3분기도 계속해서 이제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주 골자고요. 뭐 사실 실적 만 따졌을 때는 이미 뭐 키스콜딩스 한 6만 원은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결국 이제 실적 좋은 상황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했던 거 소각하고 이제 워낙 유통 주식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주식을 물납 대주주 이제 상속세 된 부분 물납을 하면서 이제 주식담보대출까지 이제 갚아 나가는 게 아마 이제 최종 단계지 않을까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살펴보면은 이제 뭐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한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지만 뭐 여전히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9일, 26일 프랑스팬 뭐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아직까지 뭐 추세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 뭐 사실 파라블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9일 후행스팬 호전됐고 전환선 넘어서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추세로는 거의 뭐 최상의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딱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금리가 여기서 뭐 더 오랫동안 지속해서 빠질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은 막혀 있고 좀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주봉만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전환선 기준선 방향 자체가 올라가면서 9일,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파랑 색깔이 이제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했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은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저항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일단 전환선 넘고 구름대 근처라도 일단 좀 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일단 기준선을 일단 넘냐 마냐가 뭐 저는 일단 투자 판단에 있어서 추세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기준선이 이제 며칠이죠? 하루, 이틀, 3일 이제 지날 때마다 이제 다시 내려갈 거거든요. 기준선 이제 26일 동안에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최고점이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기준선이 이제 내려올 텐데 이제 내려오는 기준선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기준선 방향대로 더 빠지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 사실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은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한 34만원 현재 주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거의 203%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내재 가치는 있어서 좀 지켜볼 만하다. 지금 좀 사실 뭐 과하게 빠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이제 사실 떨어질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즈당 보시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현재 지금 다 하회하고 있고 뭐 다만 긍정적인 건 120일 평균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됐다가 다시 좀 호전이 돼서 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모양새일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적어도 일단 구름대 밖이라도 조금 나가는 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기준선 전환선 이격도도 워낙 크기는 해가지고 뭐 조금 성급하게 들어가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4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59%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좀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부분 뭐 일단 전 증시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다들 이제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긴 하고요.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과매도 구간, RSI도 과매도 구간이긴 하죠. 기술적인 조금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한 13만 4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88%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선주를 매입하면 거의 배당 수익률도 6%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거 감안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자체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좀 반등을 했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근데 뭐 후행 스팬 다 역전됐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안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1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58%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가 이제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GS 살펴보면은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 아직까지는 다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이제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여전히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여전히 안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기술적인 좀 반등 자체는 조금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여기도 이제 4만 1천원 정도 주가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했을 때 뭐 한 10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할 종목들 SK하이닉스, 그럼 네이버, 뭐 KT, 페이스북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KT는 제가 이제 보유하고도 있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먼저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1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절대가치 평가 이제 전망치들 한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밸류에이션 한 100% 정도까지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나오지만은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는 항상 좀 저평가가 받는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상대가치 평가에 조금 더 이제 적합하고 상대가치 평가가 더 잘 맞는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연두 색깔이 기대 수익률에서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높을 때들이 다 보시면 항상 저평가 구간이었고요. 이제 과거 2017년 10월 정도 이제 고점이었던 기대 수익률 이 부근이 한 10% 정도 부근이었죠. 이번에도 한 10% 부근까지 기대 수익률 빠졌다가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주식이 빠지면서. 그래서 뭐 레벨이 사실 주가 레벨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만, 뭐 과거 이제 최고까지 기대 수익률 올라갔던 게 거의 23%까지도 가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봤을 땐 조금 더 내려갈 룸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로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라고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차트 살펴보시면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RSI도 과매도 구간 나타내고 있어서 볼린저 밴드도 이제 넘었다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뭐 조금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전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지고, 여전히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일 26일 프랭스팬은 다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이제 사실 구름대를 이미 깨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구주봉으로 보더라도 긴 시계월 동안 이제 드디어 구주봉으로 파라블릭 매도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RSI도 그렇고 충분히 저는 좀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조심을 해서 충분히 이제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차라리 조금 더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고, 3주봉으로도 파라블릭 매도 시그널 나오고 기준선까지도 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살펴보시면은 현재 주가 한 43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마이너스 63%니까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좀 꽤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상당히 이제 뭐 일시적 매각 그 요인 때문에, 일시적 좀 순이익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은 있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PBR이 높아지면서 좀 높아진 부분은 있는데,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차트로 보더라도 이제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도 내일 되면 이제 역전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좀 하락의 시작을 좀 알리지 않을까. 기술적 뭐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추세 자체가 이제 과거의 기나긴 상승 추세는 조금 이제 끝이 난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기준선 하회했기 때문에 뭐 저였으면은 그냥 기준선 하회하는 이날 매도를 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저도 제가 안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겠지만, 들고 있으면 사실 정신적으로 매도하기가 쉽진 않고요. 뭐 정말 아무리 늦어도 이 구름대 깨지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는 그럼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지금 매도를 안 하셨으면 50일 이동평균선 깨지면 매도를 하시는 게 사실 좀 이성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보시면은 뭐 KT 현재 주가 한 34,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절대가치 평가 이제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하고, 뭐 FCF 매도를 돌렸을 때는 뭐 거의 한 10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존재한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이제 뭐 과거에는 기대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주가도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ROE 자체가 수익성 자체가 이렇게 계속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성이 재차 이제 좀 상승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도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기대 수익률은 뭐 지금 엄청 높지도 엄청 낮지도 그냥 적정한 상황이다 라고는 사실 보여지고요. 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서 뭐 여러가지 뭐 이제 5G나 뭐 사실 B2B 쪽 이제 결국
뭐 자율주행이든 뭐 이제 뭐 메타버스든 다 결국 사실 데이터량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저는 좀 괜찮은 좀 업황 사이클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를 한 상황이고, 뭐 오늘 좀 반등을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을 재차 상회하고 9일 26일 프랑스팬 재차 다 호전이 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 다시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이제 페이스북이죠. 이제 페이스북 살펴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뭐 좀 불안한 감이 이제 슬슬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하고요. 계속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9일 후행스팬은 역전이 됐고 전환선 하회하고 있고, 26일은 아직 역전은 되지 않았지만은 뭐 기준선 깨지면은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시가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냥 기준선 깨지고 나서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거의 다 이제 뭐 오늘도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저는 사실 증시는 뭐 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지금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반등 자체가 그렇게 길게 오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하고, 오더라도 막 거기에 너무 뭐 사실 좀 막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막 신용장고 때도 보시면은 신용장고 결국 지금 주가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올 만큼 뭐 사실 지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에 비해서 뭐 사실 그러니까 뭐 항상 이제 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이제 지금 경기 모멘텀이 나쁘지 않고 뭐 설사 피크아웃을 치더라도 해도 뭐 지금 완만한 성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 골자거든요. 이제 기업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뭐 향후에 기업이익도 올라갈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뭐 당연히 뭐 전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데, 결국 그냥 그런 거죠. 뭐 사실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올라가는 기업 이익에 비해서도 증시가 너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 지표들을 이제 보여드렸던 게 뭐 M2 대비해서나 뭐 수출액 대비해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 판단은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뭐 구독자분들의 이제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에 뭐 너무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고, 뭐 적어도 이제 확실히 좀 위로 가는 추세인 거를 좀 뒤늦게라도 이제 그때 매도했던 주식을 저는 재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일 얘기를 하지만, 혹시나 처음 보시는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레버리지 써서 사실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키스콜딩스랑 뭐 이제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이제 현대해상이랑 이제 KT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개만 있는데 다 추세가 좀 좋은 애들만 들고 있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선물 매도로 이제 해지를 해서 결국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이제 2배 정도 이제 알파 수익이 이제 나는 구조입니다. 이제 알파가 결국 지수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초과 수익을 알파라고 하는데, 이제 한 2배 정도 지금 제가 레버리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것만큼 한 2배 정도 레버리지 정도로 이제 수익이 나고, 뭐 실제로 지금 계속 뭐 대부분 기간 동안 뭐 꼭 아닌 날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한 주식이 덜 떨어지거나 조금 덜 떨어지거나 훨씬 더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선물에서도 이익이 나고 오히려 지금 주식에서도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좀 약간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방향에서 다 지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뭐 괜찮은 주식을 사실 해지를 하면은 좀 약간 위험한 구간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지도 좀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차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딱 델타 해지 정도 하면 되거든요. 델타 해지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 정도 이제 해지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선물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1% 내거든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 110% 하는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110까지는 뭐 좀 그렇다고 치면은 뭐 그냥 델타 해치 한 60% 정도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보통 해치 펀드들이 그냥 한 40에서 60% 정도 해치를 하거든요.
뭐 그 정도만 해도 결국 뭐 내가 이제 1억을 들고 있다고 치면 60% 해지하면 내가 4천만 원 정도밖에 시장 위험에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 빠졌을 때 1000만 원 빠지는 것보다 400만 원 빠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이제 뭐 올라갈 때는 또 얘기가 다른 얘기겠지만 좀 하방이 예상되거나 조금 하방일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 느낌일 때는 해지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전에 뭐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좀 선물 옵션 강의로 좀 해지하는 게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서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선물 해지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내용이어서 뭐 한 40분? 1시간? 그 정도짜리 강의라서 뭐 들었을 때 뭐 바로 이제 감은 안 오실 수 있겠지만 그냥 결국 그냥 델타 해지 비율만 딱 고정시킨다라고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사실 뭐 꼭 완벽하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언제 해지를 걸어야 되냐 뭐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다 이제 뭐 밸류에이션상 뭐 해지를 해도 좀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잘 판단하셔서 잘 대응하시는 이제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